그 황반 변성에 대해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눈의 구조를 설명드리고요. 황반 변성의 증상과 구분, 그다음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의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은 흰 창과 검은 창이 있죠. 흰 창은 결막이고요. 검은 창은 각막입니다. 이 각막은 실제로 투명하고요. 투명한데 왜 까맣게 보이냐면 뒤에 홍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채가 갈색이고 아시아 사람들은 갈색이지만 유럽 사람들은 되게 파란색이죠. 이 홍채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채로 이루어진 가운데 부분을 동공이라고 하고요.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 홍채 뒤에는 수성체가 있습니다. 이 수성체는 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죠. 이 돋보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성체가 혼탁된 것이 백내장이고요. 그 뒤에 채우고 있는 물질이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 계란 흰자 같이 겔 형태로 끈끈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망막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망막 신경하고 붙어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 유리체가 녹습니다.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뒤에 망막, 붙어 있는 망막하고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 과정에서 불빛이 번쩍거리고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면 날파리증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비문증이죠. 자, 이 눈은요,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바깥이 공막, 그 바로 안쪽이 맥락막, 그 안쪽이 망막이라는 신경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봅시다. 이 공막은 그 축구공으로 말하면 그 가죽 형태 유지하는 조직이고요. 그 안쪽은 맥락막이라는 조직인데 혈관 조직입니다. 그 안쪽은 이제 망막신경세포인데요. 이 망막신경세포는 우리 뇌 조직하고 똑같은 신경세포입니다. 이 망막 중에 한 가운데 부분을 황반부분이라고 하는데 왜 황반부분이라고 하냐면 앞에서 보면 노랗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부분입니다. 이 황반부분은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이 각막을 통하고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모아지면 여기에 상이 맺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맥락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맥락막은 혈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혈관들이 이 산소와 영양분을 바로 앞쪽에 있는 망막신경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 가려막히는 뭐가 가로막는 게 있으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황반은 어떤 기능을 하냐? 황반은 이 망막신경의 한 가운데 중심인데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격자무늬를 봤을 때 X자 부분, 한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심 시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 바늘을 보는 부분이 바로 이 황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 다른 부분이 안 좋더라도 황반 부분이 좋으면 시력이 좋고요. 반면에 다른 부분이 다 좋더라도 황반 부분이 안 좋으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황반 변성이란 어떤 병이냐? 황반에 이상이 있는 모든 병을 황반 변성, 넓은 의미의 황반 변성을 하는데 원인은요, 유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생긴 외상성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 신경이 변하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황반 변성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고요. 좁은 의미는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하는 겁니다. 유전적인 거하고 외상성인 것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황반 변성을 하는 것은 이 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보통 앞으로 말하는 황반 변성은 전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자, 이 황반 변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건성과 습성인데요. 건성, 마를 건자, 이게 말라있다는 의미고요. 습성은 젖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건성 황반 변성을 다른 말로 두루젠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란 찌꺼기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것이 건성 황반 변성인데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드루젠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반변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습성 황반변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맥락막에 혈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혈관에서 신생혈관, 새로운 혈관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혈관이 좋은 혈관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막 쪽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면 이렇게 피가 터집니다. 왜 터지냐면 이 신생혈관은 정상혈관과 달리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피가 터지기 쉽고 정상혈관은 혈관벽이 튼튼해서 물이 새지 않는데 비정상적인 혈관은 혈관벽이 굉장히 약해서 물이 쉽게 셉니다. 그래서 붓고 그렇죠. 이 전체의 한 10%쯤 됩니다. 우리가 치료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이 건성 황반변성은 단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고요. 자, 그 건성 황반변성 들어가기 앞서 망막 상피세포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망막을 층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층으로 있습니다.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제일 밑바닥을 보면 이걸 확대해 보면은 망막 색소 상피세포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C세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세포에서 눈을 보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망막 색소 상피세포하고 C세포가 이렇게 손가락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톱이 길면 손톱을 잘라내듯이 C세포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찌꺼기를 망막 상피세포가 제거를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망막 상피세포는 이 찌꺼기를 다 제거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이 망막 상피세포가 이 찌꺼기를 다 소화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찌꺼기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 상피세포하고 맥락막 사이에 이렇게 찌꺼기가 고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드루센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성 황반변성이죠.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맥락막에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C세포가 죽게 됩니다. C세포가 죽게 되면은 죽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물질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맥락막에서 나쁜 혈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혈관이죠. 근데 그 물질이 뭐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인슐린 성장인자, 수많은 가지 성장인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는 이것을 없애는데 치료 주안점을 둘 겁니다. 황반변성이 왜 생기냐? 이것은 실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대개는 노화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고요. 또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많이 생깁니다. 훨씬 많이 생겨요.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좀 적게 드신 분들, 그리고 자외선이 빠졌는데 자외선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있으면 반대쪽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 형제분들, 부모님들이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황반변성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습성 황반변성, 즉 맥락막 신생혈관의 여러 가지 모습인데요. 이렇게 출혈이 보이죠? 여기는 가에 있고 가운데 있고 출혈이 많죠. 되게 증상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피가 터지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황반변성이 진행하고 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터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되게 그 전까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증상은 한 가운데가 안 보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보려면 얼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군데군데 안 보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자, 여기는 한 가운데가 안 보이고 주변부가 안 보이죠. 이것을 망막하고 배치해 보면 한 가운데 부분, 이 황반부 이상이 있으면 이 한 가운데가 안 보일 것이고 그 황반변성이 주변부에 있으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일 겁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증상의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정상적인
맥락막과 망막이고요. 근성 황반변성, 즉 드루센에서는 맥락막과 망막 사이에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는 것이고, 습성 황반변성은 다른 말로 맥락막 천성 혈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루센에서 새로운 혈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것을 습성 황반변성, 즉 맥락막 천성 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진단은요, 되게 이제 안과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를 하실 것이고, 이제 세극 등으로 눈을 비춰서 크게 확대해서 망막 상태를 관찰하죠. 그리고 중요한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CT 검사하고 형광 조영술입니다. 이 CT 검사는 보통 우리가 CT 하면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안과에 쓰는 CT는 방사선 쓰는 게 아니고 빛을 이용합니다. 빛을 쏘이면 반사되는 빛을 획득해가지고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망막을 이렇게 잘라보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자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잘라보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OCT, 빛간섭 단층 촬영은 이렇게 일정한 선, 이런 선들이 신경세포들인데 일직선으로 쭉쭉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황반부라고 그랬죠? 이 황반부는 이 부분입니다. 원복 들어간 부분. 이 형태가 유지돼야 되고, 이런 선들이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나 이 황반변성이 있으면 이 정상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 찌꺼기가 보이는 근성 황반변성입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찌꺼기가 보이고, 이 습성 황반변성에서는 이 신생혈관, 즉 비정상적 혈관은 혈관벽이 약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많이 붓게 되죠. 자, 신경이 이렇게 가다가 올라왔죠. 여기 밑에가 부어 있고 여기가 부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맥락막 신생혈관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정상적 혈관 때문에 망막이 붓고 그거에 따라서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요, 이제 형광 안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얼굴에 노래지는 검사죠. 조영제를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온몸에 퍼지겠죠. 그 퍼지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망막을 보는 게 있고 맥락막을 보는 게 있습니다. 이 혈관을 보면 이 앞쪽 현명하게 보이는 것은 망막 혈관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혈관들 보이죠? 이것은 맥락막입니다. 네. 이 정상적인 검사는 이렇게 혈관들 말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상에 비해서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은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조영제가 이렇게 새는 겁니다. 실은 형광 안전 촬영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변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게 인도 사이언 그린이라고 하는데 맥락막 보는 이 검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근성 황반변성은 습성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4년 후에 처음에 근성 황반변성 드루센이 보이죠. 근데 치료를 않고 놔뒀더니 환자분이 아마 못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않고 놔뒀더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 출혈이 보이거든요. 이게 습성으로 변한 겁니다. 치료 않고 지나면, 즉 근성 황반변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출혈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게 한 2년 지나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습성 황반변성은 이렇게 진행하는 병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나빠져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한 2년 반 지났는데 조금 했다가 이렇게 많이 커졌죠. 예. 그러니까 근성 황반변성은 습성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습성 황반변성은 놔두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목적은 이렇게 진행을 좀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행을 억제하고 진행하더라도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영양제 정도, 항산화제 영양제 드시고 또 이게 습성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증상이 생길 때, 즉 사물이 틀어져 보이거나 한 가운데 안 보일 때는 반드시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는 치료 완치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완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빠지더라도 그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것이 치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치료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방법이 레이저 치료거든요. 레이저 치료고, 이것은 나온 지 꽤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이 광역학요법. 우리가 보통 특수 레이저라고 하는 것인데, 광역학요법이고요. 마지막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항체 주사, 눈 안쪽에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치료라는 것은요, 이 레이저를 해가지고 그 병변 부위를 태워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병변, 황반변성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망막,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 황반부, 병변이 제일 중요한 부분, 황반부 밑에 있으면 이 레이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반부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극 일부에서 병변이 황반부에서 멀리 떨어졌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레이저 방법이 있는데요. 특수 레이저는 그 특수한 약물을 팔에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약물이 온몸에 퍼지겠죠. 그 약물은 특히 그 나쁜 혈관, 비정상적인 혈관에 많이 침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수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혈관하고 그 약물하고 레이저하고 반응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혈관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단점은 시술 후에 한 3일 동안은 햇빛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한 약물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햇빛을 보시면 햇빛도 그 레이저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햇빛을 보시면 안 되고 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러나 치료를 않고 놔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치료 않고 놔두는 사람하고 특수 레이저를 했을 때하고 사람인데 시력은 둘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특수 레이저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떨어지는 양이 적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방법이 이제 안군의 항체 주사죠. 안군의 주사요법인데 이 물질은 안군에 주입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나쁜 혈관을 만드는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진행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은 세계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아바스틴, 루센티스, 최근에 아일리가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약물에 따라서 다른데 약 한 달에 수술 정도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생혈관을 진행시키는 물질을 제거해서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지 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자, 대개 방법은요. 처음에 한 두세 번은 매달 맞고 경과 봐서 대개 3번 혹은 상태가 좋으면 2번 맞고 나서 경과 봐서 주사를 또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주 맞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돈이 비싸서 그렇죠. 매달 맞으면 좋아요. 근데 워낙 이제 보험이 10번까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여유만 있으시면 자주 맞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은요. 루센티스에 대한 그 임상 결과인데 처음에 3번 맞고 나서 매달 맞는 사람하고 3번 맞고 나서 증상이 있을 때 맞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매달 맞는 것보다는
3번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증상이 있을 때 맞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효과를 볼까요? 광역각 요법은 아까 전에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근데 이 루센티스는 이 광역각 요법, 내 특수 레이저죠. 특수 레이저는 시력이 떨어지는 데 반해서 루센티스는 원래 시력이 증가합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구내 주사 요법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3번 맞고 나서 언제 주사를 놓을 것인가? 그것은 첫째, 시력이 떨어질 때, 틀어진 것이 심해질 때,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 막막 붓는 것이 더 심해질 때, 그럴 때 맞고요. 혹시 또 이제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 새는 부분이 심해질 때 맞습니다. 이렇게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출혈은 실은 뭐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되게 이 넣는 과정에서 결막 혈관이 약간 상해가지고 나는 것이고, 대개 1주, 길게는 2주 내에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드물게 그 눈에 떠다니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문증인데, 공기방울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개 뭐 2-3일 내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안내염인데, 눈 안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보통 한 10,000명 하면 1명 정도? 근데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생기게 되면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눈이 통증이 있고, 눈이 충혈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꼭 안과를 검사해야 됩니다. 대개 일주일 이내에 되게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꼭 안과 검사, 주사 맞은 후에 안과 검사를 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나온 아일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일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루센티스하고 효과는 비슷합니다. 근데 좀 더 오래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 만큼 주사 횟수가 좀 더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보고에 의하면 이 루센티스에 효과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이 아일리아를 써봤더니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외국 데이터입니다. 루센티스하고 아일리아하고 비교해 봤더니 뭐 1년 결과를 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그 주사하는 횟수를 봤더니 루센티스는 12.3회 1년에, 아일리아는 7.6회, 훨씬 줄죠. 그러니까 좀 효과가 오래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3번, 2번, 3번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루센티스는 매달인데 아일리아는 2달에 한 번 정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이 이 주사에 대해서 다 반응하면 좋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반응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응은 하긴 하는데 조금만 반응한 분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은 난감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약을 좀 바꿔볼 수 있어요. 서로. 그리고 드물게 그 특수 레이저 있죠. 특수 레이저나 일반 레이저를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러면 좋은 음식 같은 건 뭐가 있느냐. 제일 좋은 것은 실은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되고 혈압 치료 하시고 고지혈증 치료하시고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그 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불포화 지방산이 좋답니다. 뭐 고등어, 뭐 오리고기, 아몬드 그렇고요. 등푸른 생선, 뭐 오메가3 이것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있죠. 어차피 세포가 이 황반변성은 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가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선글라스 자외선이 이 세포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연입니다. 담배를 꼭 끊으셔야 되고요. 제일 그 황반변성은 되게 갑자기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눈이 좋고 그러면 반대쪽 눈이 황반변성 있는 눈이 나빠지더라도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꼭 한쪽 눈을 가리시고 왜냐하면 두 눈을 뜨면 모르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가리시고 TV라든가 달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이라든가 이 반듯한 선을 꼭
보시고 확인해 보고 어디와 혹시 휘어진 것이 더 심해졌는지 혹시 가리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황반변성 예방법은요, 정기적 나음과 검사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 황반 부분이 아니면은 실은 환자분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시면서 혹시 주변부에 혹시 망막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입니다.